네, MS투데이가 새해를 맞아서 지역 정치권의 이야기를 듣는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김진태 춘천갑 당협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독자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새 또 이 선거운동 한다고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냥 잠바만 갈아입고 이렇게 하고 날이 또 왜 이렇게 춥습니까? 그래서 지금 막 좀 얼얼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앞서 소개시켜드렸지만 현재 국민의힘의 춘천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네. 여전히 뭐 지역을 위해서 다양한 목소리 또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거를 알고 있지만 그래도 21대 총선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네. 좀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백수로 지금까지도 지내고 있죠. 네, 정신없이 그렇게 뭐 평생 달려오다가 한번 또 이제 그런 어려움을 좀 겪으니까 이게 뭔가 싶고 그래서 그냥 좀 뭐 집에 많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집에서도 별로 대우가 안 좋아요. 네. 하루 3끼를 아침, 점심, 저녁을 집에서 먹다 보니까 네. 삼식이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또 뭐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 기간 한참 뜨겁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 선거운동 하느라고 이런저런 뭐 겨를이 없습니다. 올해는 정말 선거의 해입니다. 네.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연이어서 치러지는데요. 네. 춘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보스터팟이다라고 네. 많이들 얘기했는데 네. 뭐 총선에서도 그랬지만 진보 정당이 좀 우세한 분위기가 있어 네. 왔고요. 또 맞습니다. 현재는 어느 쪽도 가늠할 수 없는 안개 속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느끼시기에 위원장님 올해 선거 뭐 어느 쪽으로 좀 전망을 하실까요? 적어도 우리 또 강원도나 우리 춘천에서는 우리 쪽이 이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꼭 많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이번에는 좀 바꿔주세요 하는 그 정권 교체 여론 그게 정말 뭐 한 55%, 6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우리 후보들이 그대로 잘 받아서 끌고 가면 이길 수 있는 거고 그런 여론이 있는데도 그걸 받아먹지 못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면 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이어지면서 네. 서민들은 선거를 고민할 겨를조차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그렇죠. 오히려 더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해졌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관심에서 좀 멀어질 수도 있는 시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앙이라든가 지역 정서를 다 보셨을 때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느끼시거나 네, 그 네.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면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워낙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정치하면은 그냥 아주 돌려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염증을 많이 내고 계시는데 그렇더라도 투표는 하셔야 됩니다. 지난 5년 이 정권을 한번 돌이켜서 보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았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게 정말 나는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도 뭐가 잘 안 되고 왜 이렇게 뭐 간섭하는 게 많고 규제하는 게 많고 뭐 코로나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해라 9시까지만 해라 뭐 4명 6명까지만 모여라 이게 좀 뭐 이상한 것 같다. 응?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한번 정말 좀 바꿔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민주주의 제도의 가장 모순 중에 하나가 잘못하면 자기보다도 훨씬 못한 네. 아주 동떨어진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규정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강원도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 경제특별자치도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여당에서는 비슷한 평화특별자치도를 대표적인 공약으로 네.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비슷하다, 별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또 상대적으로
추가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는 약간 술렁이기도 네. 했었는데요. 만약에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네. 승리하게 될 경우 네. 강원도에서는 어떠한 변화, 어떠한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양쪽 진영에서 다 강원도 특별자치도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직 구체화되지가 않았거든요. 이번에 우리 강원도 특별자치제가 또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이걸 아주 이렇게 구체화시켜야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경제특별자치도 그거는 이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가 너무 많은 규제를 받아왔다. 2중, 3중. 수자원 규제, 산림 규제, 군사 보호 규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요. 규제 면적이 강원도 전체 그 큰 강원도 땅덩어리의 1.3배라는 겁니다. 2중, 3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규제 면적을 다 합하면은 강원도 원래 면적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특히 유인할 때는 이런 규제, 국가에서 내린 여러 가지 산림, 수자원 이런 규제들이 있는데 강원도 내에서는 이거 좀 특별히 좀 다 빼줘라. 법으로 다 국가 규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법으로 그 국가 규제들에 대한 예외 조항을 전부 둬야 됩니다. 이런 작업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일어나서 규제는 없애고 세금 같은 것도 좀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해서 큰 기업들이 와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윤석열 후보에서부터 그런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잘 사는 강원도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그럼요.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위원장님 중앙의 이야기들 또 대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해봤는데요. 네. 제가 돌직구 질문 하나 네.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네. 해보세요. 저희가 얼마 전에 여론조사도 했었고요. 네. 거기에 포함도 되셨습니다. 강원도지사 출마하십니까?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저의 준비된 답변은 정권 교체는 이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동안 최문순 지사님 민주당에서 3번을 이렇게 해서 강원도를 맡아 오셨으니까 이번에는 좀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추진력으로 좀 바꿔서 해보는 게 좋겠다. 제가 그 전 지사님에 대해서, 이제 현 지사님에 대해서 드릴 말씀 많지만, 여기서 너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충분히 해봤으니까 좀 손수를 한번 바꿔서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권 교체를 누구든지 나와서 이룰 수만 있다면 그게 꼭 저가 아니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든 지역을 위한 고민과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고 기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여전히 강원도에는 청년 인구 유출, 특히 춘천 지역도 그렇고요. 심화되고 있고 일자리의 문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춘천 지역의 문제들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강원도 인구가 전국의 3%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큰 기업이 들어와야 이제 지역이 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수원, 삼성, 또 청주의 LG 이제 이런 게 터잡아서 도시가 이제 더 아주 눈에 띄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기업이 강원도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인적 자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럼 우수한 인재는 왜 없냐 하면은 좀 이렇게 청년들이 여기 일자리가 없으니까 자꾸 이제 수도권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게 전부 악순환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일단 교육에서부터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강원 교육 그동안 너무 망가진 이런 학력 수준 이런 거를 개혁을 해서 여기도 그런 학생들이 좀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여기도 좀 가서 기업 활동을 한번 해볼까? 그런데 이제 강원 경제특별자치도까지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그러면 기업들이 올 겁니다. 그럼 또 우수한 학생들도 여기서 뭐 서울을 갔다가도 다시 와서 강원도의 터를 잡을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인구 지금 153만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인구 200만만 몇 년 내로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춘천을 지역구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셨습니다. 뭐 수부도시 강원도의 수부도시가 춘천이긴 한데요. 오히려 지금의 춘천의 이미지는 원주만 못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춘천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뭐 나름의 청사진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네. 우리 춘천은 관광 자원으로 봐서는 뭐 원주나 그 어느 곳에 뒤질 일이 없습니다. 너무나 멋진 산과 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 도시로서 더 뻗어나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관광만 가지고는 돈이 안 됩니다. 네,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뭐 이렇게 풍족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산업을 같이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4차 산업 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여태까지의 그런 규제와 상관없이 바이오, 뭐 IT, 빅데이터 산업 이런 것들로 이렇게 특화시켜서 나가면은 뭐 물 더럽힐 일도 없고 그런 우리 인터넷 이런 빅데이터만 가지고도 춘천 아니라 뭐 대한민국을 다 끌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서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을 좀 모셔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 삼성전자에 뭐 회장도 대표이사도 다 우리 춘천 분들이 가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 깨끗한 도시에 또 뭐 이런 수열 에너지나 이런 또 신재생 에너지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질의 이런 인력을 공급해 줄 테니까 얼마나 좋냐. 서울에서도 가깝고 여기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설득을 해서 큰 기업,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유치하기만 하면 여기는 그냥 저절로 도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활동 계획이나 네. 마무리 말씀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보기보다 부드러운 남자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 저한테 붙어 다니는 꼬리표가 무슨 저격수, 네. 강성 뭐 이런 거 좀 솔직히 들어보셨죠? 그래서 네. 지금도 우리 당에서 뭐 이재명 검증 그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비리 검증 특위를 맡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뭐 남을 저격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좀 어려움도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남을 좀 포용하고 이런 또 우리 강원도에서도 많이 좀 이렇게 지역별로 좀 나뉘어 있고 약간의 좀 그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다 통합을 해서 강원도의 어떤 정체성을 좀 찾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뭐 조그만한 뭐 돌멩이 하나라도 놓는 그런 마음으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도 지역을 위한 다양한 활동 네. 역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김진태 춘천갑 당협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